는 죽음을 앞둔 여생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좋은 봄날에 들러산으로 가시지 않고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너무 반갑고요. 인간의 뇌는 항상 발달을 한대요. 그래서 뇌를 쓰지 않는 뇌가 어떻게 될까요? 네, 퇴화되죠. 쓰면 쓸수록 뇌는 발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치매와 중풍이 어디가 잘못이에요? 뇌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뇌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머리를 좀 쓰시라고. 자, 여기에서 숫자가 많지요? 숫자가 많은데 똑같이 두 개씩 짝이 지어 있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뇌를 돌려보세요. 두 개 있는 거. 2, 또 13도 두 개예요? 63. 27. 와, 잘하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합동해서 하니까 금방 가지. 한 명씩 하시면은 찾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63, 27, 2를 찾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자, 누가 두 개냐? 80. 와, 또 99. 56, 56, 56? 56. 56. 아? 99? 네, 99. 예. 아, 잘 맞추셨습니다. 잘 찾으시네. 와, 56 찾았죠? 80 찾았고, 네, 60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웰다잉 헬퍼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르신들 만날 적에 이런 걸 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고, 이게 왜 이래? 소송 맞추기 많이 하지요, 젊은 애들. 이건 뭡니까? 지금 목련꽃이 어떻게 됐어요? 얘도 막 이러네. 이거 왜 이러냐? 재미없네. 목련아. 모르는 거라고 다시. 목련아 꽃말이 뭐예요? 네. 이거는 뭐예요? 아까 와가지고. 야, 찔레꽃. 옛날에 우리 찔레꽃도 먹었는데. 찔레꽃 먹어본 사람. 꺾어서 먹었어요. 네. 꺾어먹은 게 아니고 꺾어서 먹었어요. 네, 지금 그 순이 나오죠, 그죠? 그 순을 꺾어서 먹으면 달달하게 너무 맛있지요. 네. 자, 이거는 뭘까? 왜 이러지? 다 보여주셔서. 작은 연꽃 아세요? 모니터로 하면 안 돼? 아유, 예? 모니터로. 근데 이거 있으면 좀. 저한테 이렇게 있는데. 그냥 하지 했습니다. 자운영. 자, 자운영 꽃말? 잔디한 사람. 너무 이쁘죠? 잔디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 거. 이렇게 봄꽃 이름 맞추기라든가 아니면 봄에 잘 먹는 음식이 어디 뭐가 있으세요? 하는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수준을 높여가지고 소송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굉장히 즐거워하고 거기에 굉장히 몰입하면서 이렇게 내가 깨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좀 펴보시면 좋고요. 자, 손가락 운동 많이 하지요. 손가락 접기. 자, 한번 보시고, 자, 오른쪽은 엄지를 접고, 그 다음에 도. 네. 이렇게 하면서, 자, 지금부터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같이 똑같이 하나씩 적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양 내야 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저쪽 안 돼서 다시 같이 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신 분 박수.
자, 이거 뇌를 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오른손 엄지, 왼손 새끼. 자, 이렇게 됐죠? 자, 바꿔보세요. 바꿔. 바꿔. 시작.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이런 것도 어른들하고 보면은 굉장히 재밌어요. 자, 이것도 이제 이런 것들도 그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이건 쉽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건 어려워요, 또 이거. 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는데 다시 팔에 안기세. 그 다음에 주의 팔에. 이것도 어렵죠, 그죠? 이런 것도 해보시면 여기서 노래하면 안 된다니. 그래서 이런 것도 어르신들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바꿔보세요 이런 걸 해보시면은 굉장히 내가 깨어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잘할 때는 너무 좋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활성화될 적에는요, 막 쉽게 잘 맞출 때는 활성화되지 않는데요. 맞추려고 노력할 때 그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좌절할 것도 없고 아무튼 즐겁게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할 텐데 먼저 노인 상담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할 텐데요. 노인이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발달 과업은 뭘까? 그리고 특별히 노인의 정신장애 중에서 슬픔, 분노, 불안에 대해서 그리고 노인의 치매 예방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할 텐데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론 같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노인을 어디까지 노인이라고 하고 어떤 수준에서 건강한 노인, 아픈 노인, 젊은 노인, 아주 기력이 없는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담 그냥 일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인 상담이 왜 필요한가요? 근데 지금 평균 수명과 건강한 노인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지요. 그죠? 70대인데도 아주 골골하시는 노인이 있고 김영숙 교수님처럼 100세가 되셨는데도 건강하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데 옛날에는 보통 수명이 노마시대나 조선 왕조시대 때는 40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대부분 수명이 얼마예요? 100세. 그죠? 100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0이 좀 넘어가면서 100세까지 살 동안에 우리가 정신도 몸도 건강하게 사기가 참 어렵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육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할 때는 병원을 찾아가면 되지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노인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웰빙 헬퍼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끝까지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가는 게 소원이잖아요. 그 꿈을 이루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입장이 돼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우리 원사님께서 소개순 목사님께서 이 과정을 개설했나 하면은 노년층은 그냥 세월이 흘리면 그냥 죽어가면 그만이다 이러면서 모든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젊은이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개설하신 게 너무 잘하신 거죠. 아마 이곳에만 있고 별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퍼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병들은 노인, 가난한 노인, 고독한 노인, 그리고 할 일이 없어서 걱정되는 그런 노인들에게 뭔가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건강하면서도 이제 은퇴를 했지만 나이만 좀 많았을 뿐이지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넓은 안목을 가진 세대는 젊은이들이겠어요? 노인들이겠어요? 노인들이죠. 그죠? 근데 그것을 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활용을 잘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노인 복지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 노인의 어떤 그 기살려주기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 웰당 헬퍼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아직도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서로 묻고 서로 대답하고 하는 상황을 가지고 다 상담 상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을 가족을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적응 문제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조금 배워서 대화 관계로 나간다면은 여러분들도 모두가 상담사가 되지 않겠나,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상담사를 보면은 노인 심리 상담사, 노인 정신과 의사, 노인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전부 다 자격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웰당 헬퍼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업을 하시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제 이것을 개설을 했어요. 혹시 오늘 여기 이 과정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강의 들으신 분이 몇 분이세요? 혹시 손 좀 들어주셨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강의 재밌었죠? 네, 어느 정도 강의가 벌써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받았어서 좋은 조력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상담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그래,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내 입장, 내가 살아온 거, 내가 아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얘기를 막 쏟아내는 것이 상담일까요? 아니죠, 그죠? 잘 들어주고 그분의 말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동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겠구나, 맞아, 그러셨지요 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좀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사실은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노하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못 알아주면 막 그래도 막 내가 이래서 과거에 막 뭘 했었고 막 그런데 막 사람 이렇게 취급하네 막 그러죠. 그죠? 네, 그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좀 어디가 아플까, 어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도대체 이분 생각한 게 뭘까, 이런 것들만 다 탐색하려 하시지 말고, 그래서 과거에 뭐 했을까, 가족은 어떨까,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나를 만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곳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뭐 얼마만큼 배워가지고 나왔고, 그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그것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지지해주고 그냥 가까워지고 친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분에 대한 모든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면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 자세가 상담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자의 기본 지침이 있는데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가면 될까요? 노인들이 가져야 될까요? 네, 노인들이 가져야 돼요. 내가 주도해서 끌고 가려고 하면은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분의 그 처음에 그러니까 라포를 형성한다 하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저분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또 보고 싶어 하는구나. 뭔가 나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 사람들이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상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분의 그 태도가 어떤가. 그죠? 어디가 불편한가? 아니면 나를 기다리는가? 아니면 그냥 귀를 쫑긋하고 듣고 있는가?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뱉은 것만 이해하려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을 때는 계속 이러시다는 것이지요. 이런 뜻이군요. 하고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분의 발언에 경청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 가족들하고는 어떤 관계인가, 가족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알고 사람을 만나는 게 좋다. 그랬는데 이제 노인에 대한 편견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노화는 병이고 노인은 병자나 다름없다. 누구나.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그죠? 노화가 병이 아니고 멋지게 늙어가는 노인들 너무 많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그러니까 무조건 병이 아니고 노인하면 무조건 골골하는 병자들이다. 이건 잘못됐다. 그리고 노인의 기능장애를 피울 수 없으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런가요? 심장이 약하다, 관절이 약하다, 뭐 기억력이 없다. 점점 더 심해만 질까요?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어떤 기분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노인의 그 기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은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고 사회적으로 나의 손자리가 없어지면은 그대로 고립된다. 맞나요? 맞습니다. 안 맞아요. 여기 나오셨잖아요. 그죠? 예, 내가 직장을 끝나고 내가 다니는 곳에서 다 이제 퇴직을 해버리면 다 끝이야, 이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도 돼.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상담자는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다. 그지? 너희는 거의같이 배고 우울증이고 의존증이다. 맞나요? 아니죠. 너희는 비슷한 욕구와 잠재력이다. 누구에게나 다 건강하고 싶고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누구에게나 다 막 물을 물고 싶고 막 멋진 여행을 하고 싶고 그렇지는 않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의 욕구와 잠재력은 다 비슷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노화된다는 것과 죽어간다는 말은 비슷한 말이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젊게 사는 노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환자는 고령일수록 치료비가 훨씬 많이 든다. 어떠세요? 지금 80, 90이 되셔도 병원 진실 한 번도 안 지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노인이라고 해서 그냥 치료비나 까먹고 그냥 우리 골치 아프신 그런 분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편견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상담의 유형을 바라볼 때 이제 국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어떤 원조라든가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집단적으로 도와서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이제 주로 이제 상담을 보면은 복지관이라든가 상담소 같은 곳에도 있는데 대부분 이것을 잘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노인들이 여러분 혹시 저기 전화 상담 하시는 분 계세요? 예, 근데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노인들이 상담을 해요, 안 해요? 도로 있겠지만은 주로 젊으신 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사이버 상담, 인터넷. 여러분들 그 인터넷이요.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 아세요? 뭐가 바뀌었죠? 유튜버. 그리고 대면이 안 해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지식도 할 수 있고 기쁘게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네. 정말 이거 한번 전문가 모셔다가 우리 사이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 강의를 좀 들으셔서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놀라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노인도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설 노인도 우리가 방문해서 이제 봉사도 할 수 있고 직원이 되어서도 이제 자문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사회 안에서 여러분들 웰다잉 헬퍼로서의 상담자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노인 상담의 면접 기법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요새 여러 가지 기법이 많지만 상담 기법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주고 네.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주고, 그죠? 소리 꽥꽥 지르고 막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그 모습도 일단은 받아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건 뭐죠? 반영? 반영이 뭐죠? 네,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이렇게. 그죠? 뭐 아들이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들 얼마나 바쁘고 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막 투덜대면은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해를 해주셔야지요. 이거는 반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네, 그리고 아들이 안 오셔서 섭섭하시군요. 아, 많이 보고 싶군요. 이러면서 일단 반영을 해줘요. 공감은 뭐예요? 공감적인 반응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예, 그분이 막 며느리가 정말 밉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데요. 너무 훌륭하신데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공감하고 반응을 못 해주는 거죠. 아, 며느리에 대해서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하고 공감을 해주고 반응을 해줘야만 이분이 또 나랑 대화를 하고 싶고 내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질문에도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아주 쉽게, 자, 오늘 아침에 김치 드셨죠? 오늘 된장 드셨죠? 이런 것보다 뭐라고 묻는 게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반찬을 드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뭐든지 이렇게 개방적으로 더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접근하시고 아주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아, 왜 그러셨어요?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왜 대신 어떻게, 그죠? 왜 미우세요? 이거보다도 그러면은 그 며느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 왜 그래요 하는 것보다도 굳이 어떻게라 단어를 안 쓰더라도 야, 그러면 며느리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그런 것들 제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그저와 바꿔 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늙어서 죽을 때까지 누구에게나 다 발달 가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노인들에게는 이 발달 가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노인은 어쨌든 간에 심신이 쇠약하고 사회적으로 이제 퇴역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실감만 쌓여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상실감 속에 묻혀 계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노인의 가업은 자아통합이다. 이 자아통합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변화에 적응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유지하고 죽음 준비를 지금 하는 것. 이것이 노인의 자아통합.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아통합을 잘 하고 계시나요? 난 참 열심히 살았어. 난 지금 이게 부천 여기 웰다잉 가서 너무 재밌어. 그러면서 통합이 잘 된 사람은 와, 오늘 또 가는구나. 와, 신난다.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이거 배워서 일하고 살다가 갈 거야. 이러면 통합이 잘 된 거죠. 그죠? 네. 그런데 내 신세가 이게 뭐야? 내가 고작 부천 거기나 쫓아다니고 말이야. 내가 월급을 얼마나 받던 사람이고 나의 무슨 직원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거기에만 매달려만 있다면 통합이 잘 된 사람인가요? 안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신체 기능이 쇠퇴하고 자기 유전 능력이 저하되고 사회 환경 모든 것이 이제 제대로 내 맘대로 안 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역으로 잘 이렇게 활용하여서 나는 뭔가 할 일이 있어. 나는 지금 이거 하니까 너무 즐겁고 좋아. 나 이제 평생 이거 하다가 갈 거야. 이런 것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 하여튼 연령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됐어야 하면 난 80입니다. 이런 것은 기준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1살, 2살, 3살 이렇게 세워온 것이죠. 예, 그런데 기능 연령은 뭘까요? 이분이 80대지만은 60대의 체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계시고 이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영영영은 65세가 되면 은퇴를 하고 이제 연금이라 받아먹고 그냥 살지요. 그래서 75세 이상을 우리가 고령노인이라 하는데 이게 기준이 이게 하여튼 뭐 유엔 기준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꾸만 틀려질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이 주민등록상의 이거 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렌다적인 나이다 해서 연령이다. 누구나 다 이거는 동창이 있고 뭐 같이 졸업한 데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죠, 연령이. 그런데 기능 연령은 어때요? 달력상의 그 어떤 연령과 무관하게 아주 활발한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걸 가지고 기능 연령이다 그런 거예요. 60대 피부시네요. 진짜 뭐 30대 뭐 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다 기능 연령이다. 그래서 75세의 노인이 기능연 66세부터 84세까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개인차. 나이는 75세지만 어떤 사람은 60세에 모든 기능과 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75세밖에 안 됐는데 90세에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기능 연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고 있어가지고 여기 앞니가 막 뭐 솟아오른다 그러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빼래요. 그래서 앞니를 빼고 지금 뭐죠? 임시치아를 해놔가지고 발음 제대로 들리세요? 네. 야, 그래도 너무 감사하죠, 그죠?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입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호물호물하게 그냥 빠진 대로 그냥 사셨는데 이렇게 잘 끼워주더라고요. 다 제대로 할 때까지 제가 조금 많이 불편하거든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인의 이제 특징적 심리적 측면으로 바라볼 때는 노인 앞으로 이제 쇼펜하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노인 소리 듣기 싫죠, 그죠? 진짜 네? 싫어요. 네, 맞아. 네. 어디 가서 나는 노인이다, 노인이래 그러진 않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남은 생존 기간을 계산할 때부터 노인이 돼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나 지금 돈도 하나도 없고 어디 가고 싶어도 유통비도 없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내가 얼마밖에 돈 쓸 게 없어 이런 계산을 한다거나 나 지금 이제 뭐 어디다 아프고 어디다 아파서 얼마밖에 못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그죠? 그리고 뭐예요? 사회적으로도 그죠? 나는 이제 혼자 뭐 여행도 못 다니겠고 뭐 혼자 시장도 못 가겠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할 때 있죠. 그때가 노인이래요. 그죠? 아직 시장 끄떡없어. 응? 아직까지 나는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내가 얼마든지 쓰고 요즘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많아. 얼마든지 나는 벌었을 수도 있어. 이러면 아직 노인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나요? 네. 그래서 나 혼자 얼마든지 전철 탈 수 있고 여행 갈 수 있고 부치 필요 없고 이러면은 80, 90이 되셔도 노인이 아닌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나오나 바뀌었네. 그래서 노인의 발달 가업 중에서 엘릭손이라는 사람이 이게 제일 잘해놨어요. 이제 가업이라는 그 가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낭패감, 실망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일 어린 나이 때는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아야만 야, 난 세상에 잘 태어났네. 난 굉장히 소중한 존재하면서 이제 자유 신뢰감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대로 이제 세상을 믿고 바라보는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좀 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초기가 되면은 자율성의 의식이시죠. 그죠? 그래서 너 잘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줘야만 와, 나는 멋져.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칭찬받는 사람이야. 나는 훌륭해. 이게 되는데 너 왜 그랬니? 또 거짓말 했구나. 또 늦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 자율성에 대해서 깎아서 버리면은 나는 심지어 아이들은 난 나쁜 사람이야.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요. 나는 아닌데요. 이런 데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있고 이제 뭐 주도성이 잘하지 못하면 이제 항상 죄책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청소년 좀 됐으면 금명성과 열등감인데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친구도 도와주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사회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줘야만 이제 열등감이 자라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는 이제 청소년이 될 때는 정체감을 세워줘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앞으로 뭐 할 거야. 이런 것이 정확하게 세워져야만 역할을 혼돈이 오지 않는다 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친밀감의 고립감. 그래서 뭔가 직장 동료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만 세상에 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내가 고독하고 그냥 방에서 방콕하면서 나오지도 않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생산성의 정체감이거든요. 생산을 계속해야 돼. 자녀도 생산이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 생활에서도 돈을 잘 벌고 뭐든지 생산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결혼도 못해 또 애도 없어 그리고 또 직장도 안 돼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심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노인이 되면은 아까 자아 통합이다 해서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살아왔고 지금 내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일하다 갈 거야.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그죠?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뿌듯한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게 이제 그 자세로 죽을 때까지 가는 것을 그 사람은 통합이 참 잘 됐다. 가업을 잘 이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릭서는 이제 사회 심리 발달 해가지고 단계를 얘기했고 하빈거스트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노인의 가업이 있다. 그래서 신체 약화에도 잘 적응하고 퇴직하고 수입이 감소되어서 거기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특히 배우자 사망에도 잘 적응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동년배 간의 유대도 잘 강화되고 융통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에 잘 적응을 해야 된다. 이런 가업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클라크 안더슨은 적응 가업이거든요. 그래서 활동 제약에 대해서 자각을 잘 하라는 거지. 내가 아침 밥 먹으면 지금 갈 데도 없고 막 이렇게 하면 적응을 못 하는 거죠. 그죠? 난 퇴직했어. 나는 지금부터 부천 매장에 갈 거예요. 이러면서 그런 활동에 대한 자기 스스로 제약을 시키지 말고 뭔가 뛰쳐나가서 해야만 된다. 그리고 생활 반경 같은 것을 재정비하라. 그지? 자꾸 과거만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월급도 나오는 데가 없고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몸은 약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재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나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돈을 100만 원 버는 것을 한 50만 원 정도 벌어도 이겨낸 떡이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자기 평가 기준도 내가 과거에 이름에도 어떤 사람이었는데 네가 맞았죠. 전부 새파란 것이 나를 무시해. 막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평가 기준도 좀 다시 해보고 어떤 가치관 같은 모든 것을 다시 정립하여서 그래 어쩌다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이거 할 건데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발달 가업을 잘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여기 김종서가 보면은 생애론에 놓인 가업이 있어요. 자, 세대차와 사회 변화를 노인들은 이해를 해라. 그죠? 언제나 보면은 내가 첫 때에는 내 젊었을 때는 안 저랬는데 이러면은 바뀌어지나요? 세상이 안 바뀌어지죠.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은퇴생활 정보 배우기. 특히 여러분이 정보 배우는 거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정보가 익숙해지면은 내 노인의 삶이 비참하지 않아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건강유지 정보라든가 TV 활동하고 그리고 일과 책임이 있으면은 나 혼자만 이제는 알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하는 것을 퍼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식에게 안 물려준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가 이거 얼마나 연구해서 내가 어떻게 모아놓은 자료인데 어떻게 누구한테 주냐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어느 것이 잘하고 죽음 준비하는 거. 죽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발달 과업이죠. 그죠? 지금까지 잘 살아왔으니까 잘 살다가 이제 그 가는 여러분들 그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완전히 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 저 길가에 가면 조그만 개미가 걸어가고 있겠죠. 그죠? 개미들이 오직 그냥 이 따뜻한 햇살 밑에서 그냥 먹이만 찾아서 그냥 그러면서 그 개미들이 저 금강산이 있고 저 알래스카가 있고 그걸 알까요? 개미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인간도 똑같거든요. 우리 구데기 같은 우리 인간은요. 그 머리로는 그 나라를 상상을 못해요. 그렇지만 그 나라는 개미가 그 개미 세상만 단 줄 알았더니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우리 구데기 같은 인생은 여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머리는 기억해 상상이 안 돼요. 그렇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 미래가 있나요 없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세로 죽음 준비를 하시면은 너무나 기쁘고 빨리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죽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자기에게 알맞는 이제 운동 그다음에 음식 같은 거 그리고 병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김종서 씨가 생애론에 놓인 가업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잘 대처하시고 잘 설명해주고 함께 그런 상황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노인이 되면은 정체감 위기가 온다. 그죠? 그래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가 활동이라든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그렇지만 못 해봤던 것도 할 수가 있고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체감 지속론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퇴직 은퇴한 노인들이 앞으로 그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제일 좋대요. 학교 선생하는 사람은 뭔가 가르치는 일을 해야 신나고요. 잘하고 그죠? 목사님들도 어디 가서 설교 하시고 전도하시고 막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수는 적고 내가 당회장이나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낮은 계급으로 이전을 할 줄도 알고 그 위치에서 자존감을 유지할 줄 알아야 돼. 집에 저기 직하게 완전 컸다고 어느새 저렇게 돼서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란 말이에요. 그 사회적 와해를 뭔가 하면은 부정적인 사회 인식 피드백, 부정적인 자기 인식
적응 지약되고 자기 낙인 문제적 사람이라는 사회적 시각. 근데 사회적 시각을 내가 왜 이제 내가 경비를 하고 있어야 돼? 아이고 저 새파란 젊은 여자들이 아저씨 이거 좀 갖다 주세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야 이제 그래 너는 나를 그렇게 보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즐겁고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돌아오지도 않을 그 젊음을 자꾸 꼬시어봤자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회 구성주의로는 뭔가 하면은 사회적 정의와 사회 구조 생활상, 사회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인의 이게 의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잘 적응을 하면서 그렇게 나에 맞게 내가 있는 사회를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노인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노인으로서의 자각을 하고 사회적 관리 어떤 내 나이가 80이지만은 얼마든지 내가 기능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 병고 빈고 돕고 무의고를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젊었다고 해서 어떤 병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히 노인의 성과 사랑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가 있는 남편이 훨씬 더 공감하고 훨씬 좀 뭐라 그럴까 오래 살고 많이 이제 적게 보인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거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사랑을 예뻐져요. 근데 그것보다도 아내는 가만두질 않잖아요. 일어나시라니까요. 이리 와서 좀 드세요. 아니 이거 반찬 맛있게 해놨다며 드시라니까 왜 안 먹었어요? 이런 잔소리를 해제키니까 거기에 적응하면서 늙을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아내 두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은 내 나이가 지금 몇 살 여기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못할 수 있고 못할 수 있어 나는 얼마든지 나는 즐길 수 있어 이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중요한 거고 자 노인 발달 가업의 중요성 면에서 노인 자체의 변화를 얘기를 했는데 노인하지 말고 그죠? 이것 할 수 있고 저것 할 수 있고 이것도 즐길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감사하다 야 이거 웬 떡이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고 더 지금 삶을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적응력과 건강관리 이 모든 것을 이제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하면은 다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인의 정신장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을 만날 텐데 자, 보세요. 자, 노인의 정신장애 중에서 고독과 우울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노화에 따른 어떤 신체적인 문제 왜 내가 저기를 열심히 오늘 또 5층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2층에서 5층까지 올라가기 쉬워요? 힘들어요? 거기를 이제 어쨌든 올라가는 것이 나의 고독과 우울증에서 헤어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노화에 따른 문제, 신체적 문제가 참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그리고 어떤 내가 하는 일에서 떠나서 사회적인 거를 우리 그 시니어 중에서 이제 하여튼 교회는 있잖아요. 사람이 움직이기만 하면 일을 다 맡기잖아요. 근데 뭐 순장이다 지역장이다 뭔가 뭐 하다가 이제 70이 넘어가니까 이제 그만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섭섭하다네요.
그래서 이게 왠지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같고 말이야. 쓸데없는 사람 같고. 그래서 시내 뭐가 있잖냐고 여기 오셔서 뭐하고 해라 했더니 이제 저분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후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저것들이 언제 저렇게 컸어? 하지 말고, 그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물러주고 나는 이제 딴 거 개척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시 이 자리에 올 거다. 이렇게 하고 바라보면은 참 당당하고 좋을 텐데,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관계라든가 사회적 고립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직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멜다이 헬퍼의 역할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예. 이런 세상이 있고 이것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면은 뭔가 기쁨이 없고 변화가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어떤 자리도 내리맞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요. 자, 노인 정신장애 중에서 특별히 슬픔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분노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중에 뭐가 제일 많으세요? 슬프세요? 불안하세요? 화가 나세요? 여기 오신 분 그런 거 하나도 없나요? 그죠? 그래서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는 일상적인 경험이래요. 아유, 이게 안 되네 할 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때로는 언제 우리가 보고 싶다, 외롭다 이런 것도 있고, 그 사랑하던 그 친구가 아프네. 같이 들로사도로 다니던 친구들이 다리 아프네, 허리 아프네 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 슬프죠, 괜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노인들이 경험하기 쉬운 감정이 슬픔, 불안, 분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속이 되면은 노인들의 삶의 질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상담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인의 슬픔, 불안, 분노는 어떤 굉장히 신체적인 활동이 도움이 될 수가 있대요. 우울한 사람, 불안한 사람, 화가 가득한 사람들을 어떤 그 센터 같은 데 가서 스트레칭, 춤추기 이런 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시니어를 하고 있는데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뭐 같아요? 스트레칭. 그 스트레칭을 누가 지도를 하는가 하면은 81살 되시는 어르신이 스트레칭 지도를 하는데요. 다리 찢기도 잘하시고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서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있는 분들에게는 운동을 시켜본다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가족이나 친구의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같이 좀 어떻게 해보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슬픔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들 슬플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 슬퍼하는 걸 가지고 그 감정을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수용을 해줘야 돼요. 슬플만 하시네요. 따님이 왜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까지도 다 잊어버리라고. 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도 갈 텐데 뭘 끝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냥 슬퍼하냐고. 그런 거 절대로 안 되죠. 네. 슬픔은 노인들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언제 가장 슬플까요? 가족 구성원의 상실, 이별 같은 거, 사별 같은 거, 그죠? 말짱하는 사람이 이제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 다음에 특히 사회적인 고립. 특히 여러분들 친구들이 떠나가면 참孤独한가 봐요. 네, 그래서 친구랑 함께 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 친구, 형제, 자매의 사망은 노인에게 큰 슬픔을 주고, 노인은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의 변화, 사회적인 관계의 손실로 인해서 슬픔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 그죠?
또 자기가 그 건강이 나빠졌을 때 굉장히 수용하기 어렵지요. 건강하시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안 된다 해도 그렇게 너무 좌절만 하고 있으면은 가족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노인 슬픔 상담은 슬픔을 경감시키는 방법과 함께 노인의 감정을 듣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 내한테 이런 질병이 올 줄은 몰랐다는 것을 막 씻고 계시면은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분만이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노인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도와줘야 돼요.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시고 울고 싶으면 울으시라고. 네, 그래야지 아우 뭐 참으세요 막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리고 노인의 슬픔은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돼요. 자기 이제 과거에 살아오던 삶, 앞으로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떤 그 가족에 대한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공감해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의 원인과 관리에 있어서는 노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유가 제한되는 것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하죠. 아침마다 출근했었는데 안 못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손주들이랑 자녀들이 눈앞에서 알짱거렸는데 뭐 멀리 가버렸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노인의 분노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 건강 때문인가, 아니면 가족 관계 때문인가, 아니면은 어떤 자기가 너무 어떤 그 집착하는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는 게 중요하고, 근데 노인이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분노를 표출할 때, 가족을 만났을 때, 상담자를 만났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이제 표출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실제적으로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가, 사회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슨 상처를 받았나, 아니면은 이분의 어떤 정말 어떤 그런 질병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신체적 제한에 대한 분노가 참 많지요. 예. 지금까지 내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된다. 누구에게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할 때 분노가 표출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인지적 저하로 내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소문 났었는데 강제 외워지지가 않아서 언제 그랬어? 누가 막 그런 실수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예. 우리 여자들은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안 켰다가 자녀들한테 혼나는 때가 많지요. 그죠? 그런 어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렇게 하면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자분들은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분노가 참 많대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이나 친구들의 이동, 그래서 사회적 연결이 줄어들 때 고립을 많이 느끼면서 분노가 폭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분노에 대한 접근 방법과 기법이 있는데 적절한 표출 방법을 습득하게끔 해줘야 돼요. 그제? 이래 의사소통이 안 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어떤 상황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출 방법을 그러면 화가 나시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도록 미소를 강화시켜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운동을 하시게 하던가, 이제 좀 이렇게 명상 같은 거, 남자분들 같은 거, 뭐 화가 나면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낚싯대 들고 고기 잡으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앉아있으면 또 화가 없어진다고.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분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사람에 맞춰서 얘기하는 게 좋고, 사회적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자는 특히 노인에게 사회적 지지망을 강화해줘가지고 이분을 이제 어떤 뭐 복지관으로 모시고 간다든가 지역사회 안에 어떤 뭐 중산 프로그램 같은 데 개입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고립된 것에서부터 이제 완화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어울리시면서 분노를 잘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우리 상담자의 할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불안해하는 사람들 많지요. 근데 불안 장애 증세는 보면은 주로 신체적으로 정말 불안한 사람은 왜 불안해? 하고 물으면은 화를 굉장히 내더라고요. 괜히 불안하대. 그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뭐 이제 막 추웠다 더웠다 막 이런데요. 그런 반응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 괜히가 그냥 자다가 문득 일어나고 막 그냥 문단속을 열두르듯 하고 이제 불안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타던 버스도 거기 가서 못 타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정서적 증상, 인지적 증상이죠. 그래서 집중력도 없어지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인지적인 문제가 나타나거나 행동적으로도 그냥 공공장소를 가기는 싫어하고 혼자 밖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안 장애 증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잘못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노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그렇죠. 나 돈이 없는데 내가 건강하지 못한데 내가 혼자 있다가 누구나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상담자는 노인에게 안정감을 주고 규칙적인 활동,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필요한 경우 병원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노인 자신의 불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스스로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가까운 데 친구가 있으세요? 가까운 데 복지관이 있으세요? 지금 하고 싶은 취미생활이 무엇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전략이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불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규칙적인 운동이 제일 중요하대요. 근데 그 불안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어울려서 같이 하지 않으면은 걷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산책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 같은 거 이런 거 뭔가 비슷한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 하면서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사회적 지원이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가까운 곳에 복지관이나 프로그램 있는 데 가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면서 친구나 가족들과 소통하고 이제 그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인지행동 치료는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것이라서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노인 심리 상담의 주제가 상실감에 적응하기라든가 어떤 일에서 그만두고 이제 새 역할이라든가 어떤 새로운 대인 관계를 찾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죽음에 대해서 잘 대비할수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상담의 주제겠죠, 이런 것들이. 예, 특별히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 이런 분들은 상담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노인들이 주로 그런 것을 상담하나요? 노인 환자의 특징을 보면은 막 그냥 인생의 허물을 느끼면서 그냥 막 장황하게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줘야지 우리는, 그죠? 예. 자, 어떻게 하면서 들어주라고? 반영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나 상담자한테 과잉적으로 의존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조절을 잘 해야 돼요. 상담사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딱 끊을 때는 끊고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수용적 병청의 접근이고,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치료자가 한계적 인간임을 인식시켜요. 나는 다 들어줄 수 있고 다
다 해줄 수 있고 언제나 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은 나는 아닙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족도 필요하다면은 이분의 상태와 이분의 어떤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킬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에 참 모시면은 참 편하죠. 가족은. 본인은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근데 요양시설에 대해서 정말 참 그 규정이라든가 어떤 감독이 철저해야 될 것 같아요. 참 괜찮은 곳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도 요양병원에 가서 일찍 죽었다 그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센터가 좀 건강하신 분은 이제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 주간보호소 같은 거 활용할 수가 있고, 자, 노인 전용 아파트, 고령타운. 야, 요즘 고령자 타운이라다 노인을 위한 무슨 타운이라 그러죠? 신고타운.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언제 그런데 가고 견학한 가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막 잘 돼 있는 데는 엄청 잘 돼 있고 싸면서도 참 괜찮은 곳도 있더라고요. 특히 지방 같은 데 보면 그렇다 해서 지방이 산골짜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하고 병원에 가기 인접해 있으면서도 괜찮은 곳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데 가려면 좀 많이 찾아보시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발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하신다면 네. 여러분들 양로원에 가기 원하세요? 고령타운에 가는 게 좋으세요? 고령타운이 좋죠? 그래서 양로원도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도 하여튼 지방 어느 요양병원을 갔다는 친척이 들어가 있어서 가봤더니 너무 시설이 좋더라고요. 식사도 너무 좋고요. 바깥에도 막 산책길로부터 시작해 굉장히 좋은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요양병원을 모신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려면은 많이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치매지요. 그 다음에 중풍 이런 것들인데 자, 치매 증상은 어쨌든 간에 기억이 안 나죠. 기억장애가 있고 말을 못하게 되고 생각해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동작장애도 일어나죠. 치매가 되면 특히 성격장애 이런 것이 있으면서 치매가 오면서 다른 합병증도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치매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문제행동 관리할 때 막 집을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빨아도 없어지지 않는 그 어떤 그 신분증 같은 거를 옷에다 붙여주더라고요. 치매센터 같은 데서. 그러면은 어디 나가도 위치 추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 막 감추잖아요. 이런 것들. 막 썩은 물건, 막 상한 물건도 막 음식을 막 먹겠다고 그러고 이럴 때는 노인 같은 상자를 비치해 주면서 그걸 연구시키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걸 알까요? 어느 정도 심하면은 그래서 이제 망상 가운데 있어가지고 막 의심하죠, 그죠? 난 뭐 훔쳐갔다 그러고 내 거 다 어디 갖다 감췄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방을 밝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구 위치를 그분이 쓰는 대로 그대로 두는 게 좋대요. 옮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치매도요. 아무리 심한 치매도요. 그분이 생각이 있어요. 절대로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고 당신의 말을 내가 듣고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 그런 자세로 지극정성을 다하면요. 알아요. 통해요. 그래서 치매를 치료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걸렸다면 무조건 모르고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기억력 장애 같은 때는 이제 노래를 불러보세요. 옛날 노래를 자기가 열심히 하던 노래를 불러보면은 이분이 반응을 할까 안 할까? 해요. 반응해요.
우리 같이 엄마랑 같이 어디 가서 우리가 이 노래 불렀잖아. 한번 불러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똑같이 이슬 뭐 원예 치료 이런 것들인데 이제 수집병이 있어서 막 쌓아놓잖아요. 못 쓰는 물건 같은 것도 막 쌓아놓는데 이럴 때는 정말 전용 방이나 전용 상자를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해야 되고 이제 막 모욕하고 막 공격적이고 이런 분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왜 그러냐고 내가 언제 그러냐고 하고 내 들어봤자 전혀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랬군요. 그렇게 화가 났구나. 그렇게 하구나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이 많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노인 치매와 대화를 할 때는 시작 전에 주의를 끌게끔 눈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그분이 먹이고자 하는 것을 그분이 볼 때 그때 드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 이것을 갖다가 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징그러운 놀로 생각하고 있는데 맛있으니까 먹으라고 왜 안 먹으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게 밥이구나 생각할 때까지 기다려주라. 그래서 이제 청각도 이분이 내 말을 정확하게 듣고 있느냐는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아무리 치매가 걸렸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엄성이라든가 그분을 존중하는 것을 그분이 느낄 수 있도록 그분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존중하고 있단 말이야. 이러면 아니잖아요. 그죠? 그분이 얘가 진짜 나를 도우러 왔구나. 나를 정말 존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다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라고 무조건 무시하고 진짜 치매인 취급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감정을 잘 수용하고 존중하면서 이제 그거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노인 치료에 치료적 접근할 때는 이제 어떤 옛날 얘기, 옛날에 갔던 곳, 옛날에 만나고 싶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은 훨씬 더 치료가 빠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애 해고하기 같은 걸 하면서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기가 좋아했던 꽃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우리 내과에서 이제 우리가 뭐 했지 하면서 내과에서 물고기를 잡았었지 하는 것이 이제 그분에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문장 완성하기 같은 걸 하면서 많이 도와줄 수가 있고 이제 원예 같은 거는 다 좋아하잖아요. 특히 이게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인생의 생애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어린 시절이 있고, 이제 꽃이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시들어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치매 노인들도 이 원예 같은 거 하면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찾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녹색을 접촉하는 것은 우울증 예방에도 굉장히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치매 어르신들은 하여튼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하늘도 보여주고 꽃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할 수 있게 하면서 그때 해줬던 그 이야기, 그때 먹었던 그 음식,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회복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특히 레크레이션 같은 거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옆 사람이 누군지도 알고 내 손을 누가 잡고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관계도 회복시켜주고 뭔가 이제 막 긴장해가지고 막 움츠리고 있던 사람들도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단 식구끼리라도 굉장히 레크레이션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래서 특히 좋은 것이 이제 옛 노래 부르는 거, 미술 치료적 접근, 추억해서 옛날에 살던 집, 옛날에 살던 동네, 옛날에 만났던 친구 이런 것들로 접근해보는 것이 훨씬 더 완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많이 하죠. 작업 치료,
작업치료 뭔지 알죠? 뭔가 만들어 보는 거, 미술치료, 옛날 것들 회상하면서 그려보는 거, 음악치료, 원예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작업치료를 함으로써 집중력, 기억력, 진학력 이 모든 것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사회성, 자신감, 수업 능력 발달 이런 것까지도 작업치료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치료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뭘 이렇게 하는데 여자들은 좀 잘하는데 남자들은 이제 손이 좀 크잖아요. 만들기 이런 거 하는 거. 그럼 거기에 맞게 가져가야 돼요. 여자들이 쓰시던 것을 가지고 남자분들한테 가위 같은 것도 그 남자분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야만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원예치료는 정말 요즘 같은 굉장히 좋지요. 함께 이렇게 자랐네. 우리 엄마가 그때 심었는데 벌써 꽃이 이렇게 피었네 하면 다 안다고. 예쁜 거는 예쁜 줄 알고 좋은 거는 좋은 걸로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예치료 같은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소통을 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음악치료 좋지요. 특히 흘러간 옛 노래, 내가 많이 불렀던 노래, 추억이 함께 있는 노래 같은 것을 하면은 그리고 막 이제 그때로 막 돌아가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음악치료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운동, 그죠? 스트레칭 같은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운동도 있고 이렇게 만약에 그 내담자 그 노인분을 만나러 갈 때는 뭔가 간단하게 하나씩 준비를 해가지고 옛날에 하던 실뜨기라든가 이런 거 공기 같은 거 이런 거 가져가도 많은 이제 도움이 되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떨렁 가지 말고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보면은 굉장히 좋은 치료를 할 수 있다. 자, 요거는 아마 교재 제 뒤에 어디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시고 나의 내담자가 어느 정도인가 아니면 나의 정신건강은 어떤가 가끔씩 이런 것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냥 네. 혹시 질문 사항 같으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으로 작성하셔가지고요. 가격이 주는 게 있죠. 없으면 문제죠. 괜찮아 안 강의하는 거 자료 들어가시는 거 있으니까 앉아서 해놨는데 없어요.